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 문화센터에서 생활역학, 풍수지리, 그리고 성명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원주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역학이라 하면은 옛날에는 명리학 또는 추명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추리하는 학문이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 생활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우리 실생활에 맞는 이러한 학문으로서 변형시켜서 생활역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학이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점을 친다거나 또는 뭐 심하면 또 미신이라고 이렇게 지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학이라는 학문이 과연 어떠한 학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은 태양계 이론으로서 우리 지구에서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밖으로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9개의 별을 거느리고 끊임없이 우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대, 생활 무대가 되겠죠. 우리 무대가 지구이므로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해와 달을 합쳐서 이 글자가 보면은 이 태양의 날일자 밑에다가 달월자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변할 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날일자 밑에 달월자를 합친 것이 변할역 또는 바꿀역, 바뀔역이죠. 바뀔역, 시울리.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에는 태양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달이 지배를 하고, 즉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계속 교차되고 또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추나추동 우리가 사계절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은 그 변화하는 이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변화하고 바뀌는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변화할 때 규칙적으로 변화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쉬운 이치가 됩니다. 즉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온다는 사실,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또 밤이 되면은 자고 나면은 아침이 될 것이고 또 하루 활동을 하고 나면 그것이 곧 밤이 되듯이 규칙적으로 변화하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쉬울 이자가 됩니다. 즉 그 변화하는 이치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또는 더 큰 의미로 말하면은 태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날일자 밑에 불화자가 있습니다만은 태양은 이 빛과 열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3분의 2의 표면에 덮여있는 물에 달의 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음력 7월 보름이나 8월 보름경에 이 보름달이 우리나라에서 뜨기 때문에 가장 강한 달의 인력을 받아서 서해안 쪽의 바다의 그 해수면이 육지로 침범을 해가지고 군산이나 인천이나 이쪽 서해안 도시에 바닷물이 올라와서 육지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런 그 침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러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만일 달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물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움직여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태양이라는 것은 빛과 열을 발산하는, 마치 집안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역할이 되고, 달이라는 것은 물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집안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을 통해서 느낀 것이,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아버지요, 달이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면은 왕자로 표현을 하고, 달을 공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양이고, 양이라는 것은 남자고, 달이라는 것은 음이고, 음이라는 것은 여자가 되죠. 그리고 태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빛과 열을 사방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양의 성질은 확산하는 의미가 있고,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방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방울이 졌다는 것은 물의 그 중심 부분으로 그것이 힘이, 에너지가 결집이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 자신을 좀 수축하는 그러한 성질이 강하고, 남자는 자기의 길을 확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것이 곧 음양의 이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위에 그림으로 올라가면은 해와 달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모든 음양의 이치가 생기는데, 지구에서 보면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이 5가지가 동양에서는 오행성이라 해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 있는 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나 명왕성도 있지만은 이러한 별들은 지구에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고, 지금 보시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밖으로 보면은 지구에서부터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5개의 별이고요. 또 안으로 보면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5가지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 생각하시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금성이라는 것은 광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물속에 함유된 우리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칼이나 자동차나 이런 기계나 이런 광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겠죠. 그리고 화성, 이것은 태양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또 우리 인위적인 불도 해당이 되겠죠. 이 세상에 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성은 나무에 해당하는데,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땔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나무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성은 지구상에 있는 흙이 되는데, 흙이 없으면 우리가 논이나 밭도 있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생활 무대가 모두 지구상의 표면에 있는 흙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바로 지구를 이루고 있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을 보시면은 앞으로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나 각도에 의해서 목이라는 것은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나 각도에 의한 어떤 그 기온에 의해서 계절이 형성되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봄이 되고, 화라는 것은 또 뜨거운 여름이 되고요. 토라는 것은 장마철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뜨거웠던 그러한 열기를 식히고 또 모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많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물이 필요하니까 장마철에
비를 내려주죠.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가을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익어서 우리가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리고 수라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한 계절은 우리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고, 특히 금년 같은 겨울은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 오행을 동양에서는 오행이라 해가지고 이 음양과, 즉 태양과 달을 우리가 음양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음양이 생기고 공전에 의해서 오행이 발생합니다. 5가지의 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라, 그래서 이 자연의 변화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림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해서 7개의 별을 가지고 일주일을 만들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7개의 별을 일주일로 만들어서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써왔고, 동양에서는 해와 달의 그 중요성을 이 세상의 모든 변화 이치의 주요 원인이라 해가지고 변활력자를 만들고, 나머지 목화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음양과 오행을 접목을 시켜서 이 학문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 역학이라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그리고 100% 자연과학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어서 또 이 역학에 얽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은 소우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의 그림이 있는데 기는 밑으로 하강을 하고 열은 상승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기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의 기를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머리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한 복판에 정수리 부분이 있어요. 그 정수리 부분이 나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발생하는 태양의 기를 받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 기를 받기 때문에 그때에 받은 그 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적성이나 성격이나 또는 그 주위 환경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기로 하고요. 끊임없이 하늘에서 발생하는 태양의 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그 기를 머리에서부터 받는데, 우리 가슴 부위에 심장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밑에 배설기관에 해당하는 신장 방광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 기가 기를 받고 내려오는데, 우리 인체를 보았을 때 어깨 부위까지, 즉 목 부위까지를 우리가 상체라 하고요. 이 상체는 1살 때부터 대략 한 30세까지를 봅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배꼽 부위까지를 우리가 중체라고 합니다. 이 중체는 중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30에서 50세까지 를 말하고, 그리고 배꼽 이하의 부분을 우리가 말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체라고 하죠. 하체는 우리가 말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부위를 나눠 가지고 보고 있는데, 대개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머리에서부터 기를 받아서 초년에는, 특히 이 유년 시절에는 남자와 여자가 머리 부분이 비교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머리가 적다거나 남자라고 해서 머리가 크다거나 하질 않고 똑같기 때문에
대개 헤어스타일이나 또는 이 의상 스타일로 해서 여자냐 남자냐 우리가 구분을 하지, 여자애를 남자 옷을 입히고 남자 헤어스타일을 했다면은 남자로 알지 여자로 알지 않습니다. 전혀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년 즉 청년 시절부터 어깨부터 보면은 이 신장 부위가, 신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신장이라는 건 화에 속합니다. 피는 우선 색깔이 빨갛고요. 우리가 태양도 빨갛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있는 가슴 부위가 여자보다 남자가 넓기 때문에 이때는 남자가 의욕적으로 또는 여자보다도 더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러한 남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장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왔기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용감하고 남성 이 얼굴에 또 수염도 나고요. 힘도 또 강해지고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 남자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나 배꼽 이하 이 배설기관을 보면은 히프 쪽을 보면은 남자들은 좀 빈약하고 여자들이 그 어린애를 낳고 하기 때문에 이 신장관광 부위 히프 쪽이 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중년 이후 말년이 되면은 이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히프가 크기 때문에 어느덧 이 가정에서도 보면은 모든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이렇게 돌아가고 남자들은 정년퇴직이 돼서 이제 노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배짱도 없어지고 해서 모든 주도권이 여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끊임없이 발산하는 이 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머리에서부터 받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점차 나이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가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발끝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가 기가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따라서 이 기의 흐름에 따라서 초년에는 남자나 여자나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부터 중년까지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심장 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 이하 말년에 오게 되면은 여자가 이 신장 방광 부위가 크니까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남자들은 이제 모든 기가 좀 쇠퇴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하늘로 돌리면은 하늘에서 끊임없이 발산하는 태양의 기를 받아서 땅에서는 3분의 2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이 물에서 그 기를 받아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땅에서 물에 의해서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점차적으로 이 하늘에서 발생하는 기를 따라서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 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발바닥에 열이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은 발바닥에 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집안에서 이 양발을 신긴다거나 덧보신을 신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발바닥에 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눈밭에서 뒹굴어도 물기만 잘 닦아주면은 어린애들은 발바닥에 절대 통상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애들 하나둘 낳게 하고 모두 다 잘 살기 때문에 여름에도 혹시 우리 애기 감기 걸릴까 봐서 발바닥에다가 양발을 신기고 더 그것도 모자라서 덧보신까지 신기니까 애들이 열이 나서 애들은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또 기분이 나쁘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이러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린애를 키우실 때 방금 우유를 먹었는데도 운다. 그러면 머리를 만져가지고 몸에 열이 없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하체 부위로 가겠죠. 이놈이 오줌을 쌌나. 그래서 기저귀를 살펴봤는데 그것도 방금 갈아줘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울 때는 발바닥에 열이 뻗쳐가지고 양발을 신겨놨기 때문에 발바닥을 비벼대면서 애들이 성질이 점차적으로 고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은 발바닥에 열이 있다는 걸 아시고 발바닥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점차 자라면서 이제 유치원이나 국민학생이 되면은 이 열이 무릎 관절 쪽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이 조용한데 또 조용히 유지해야 될 그런 장소에 가더라도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발바닥에 열이 뻗치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자애들이 뛰어다니면 우리가 이조시대를 보게 되면은 어른들한테 혼나게 되니까 줄넘기를 하게 되고 그네뛰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바닥에 열을 또는 무릎에 열을 식히게 되고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이 무릎에 열이 올라오는 것을 이제 발산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은 신장 방광 부위 생식기 쪽으로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공부해야 될 국민학교 뭐 5, 6학년이나 요즘은 빠르니까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이제 부모 몰래 어떤 뭐 그림책이나 사진이나 이러한 것들을 감춰놓고 보게 되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애들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훔쳐보고 또 비디오 테이프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뭐 빨간 마우라라는 게 그 텔레비나 신문에서도 떠들썩했습니다만은 어른들은 보지 못했어도 애들은 벌써 그런 걸 봤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한참 이 신장 방광에 열이 뻗쳐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그러할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은 그것이 배꼽 부위로 열이 올라옵니다. 배꼽 부위로 열이 올라오니까 이제 배짱이 두둑해져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또 사업을 한답시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들, 부모, 형제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 돈을 끌어다가 또 여러 사람이 아주 피해를 입는 그러한 또 비운이 닥치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이 되면은 심장 쪽으로 열이 올라갑니다. 원래 이 심장이라는 것은 하늘의 태양과 같고 이 끊임없이 피를 걸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불덩어리와 같은 것이 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이 피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 말년에 이제 이 심장 쪽에 열이 원래 열이 뻗쳐 있는 곳인데 화를 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중풍을 맞는다거나 또는 고혈압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혈압병에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장 부위 말년에서는 심장의 열이 바로 뇌와 직결이 돼가지고 바로 이 뇌에 연결이 돼서 사람이 쓰러지게 되니까 절대 늙어서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열이 식어가지고 다리에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면은 또 악외질이 없어지고 석회질이 많아졌기 때문에 잘 풀어지고 잘 풀어지면은 또 잘 붙질 않고 나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열은 신장 쪽으로 뻗쳐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게 되고 또 이 소외감을 느끼게 돼서 여러 가지 건강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이 자신 분들은 다리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절대 화를 내지 마시고 항상 안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제가 아까 태양과 달과 지구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도 하나의 작은 우주가 돼 있어서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가슴 부위에 심장이 있고 그리고 땅에 물이 있듯이 우리 몸의 하체에 해당하는 이 히프 쪽에 신장 방광에 배설기관이 있어가지고 물을 관장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물에 빠져서 죽을 때는 떠내려갈 때는 남자는 하늘이고 양이고 여자는 땅이고 음이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땅을 쳐다보고 엎어져서 떠내려가고요. 여자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떠내려갈 때는 자기의 배우자인 하늘을 쳐다보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100%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테스트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남자는 땅을 쳐다보고 여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음양의 이치이고,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부모님이 음양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태어났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결합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음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전 궤도에 의해서 오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음양과 오행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끊임없는 규칙적인 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양 오행의 바탕을 두고 이 학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켜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위치가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동북 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간방이라고 해서 이 간자가 우리가 산간자를 씁니다. 이 산간자를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로 유명하다 말이죠. 그래서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즉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동쪽에서부터 해가 뜨기 때문에 그 위치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태양 에너지를 비교적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88년 올림픽 때도 우리가 가을에 올림픽을 치루었는데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림픽 공원 잔디밭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비키니복 차림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러한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교적 성질이 좀 급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늙어서는 절대 화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면은 중풍에 걸리게 되고 혈압병이 생기는데 우리가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중풍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밥 빨리 먹는 민족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천히 걸을 것. 네 번째, 말을 천천히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더니 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2조 500년사를 보면은 양반과 상민이 있어요. 그래서 양반은 지배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배층이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되면은 자기 밑에 있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밥상에다가 밥을 거기에 차려놓고서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밑에 사람들은 우선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죠. 밥도 방에서 먹습니까 어디? 마루나 또는 마당이나 부엌에서 빨리 먹고 일을 나가야 되니까 밥을 빨리 먹고요. 또 심부름을 시키면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뛰어다니고, 또 말도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한테 이러한 지배를 받고 수모를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화를 잘 내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잘하고, 이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걷고 빨리 먹고 화를 잘 내고 이러한 것들이 습관이 돼서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의 별명이 동남아에서 창피하게도 빨리빨리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죠. 이제는 우리가 이 생활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는 그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천천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을 때 조선 총독부 내에 사무관을 한 사람 둬가지고 역학 풍수지리 미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역학이나 풍수지리라는 건 미신이라
그래가지고 미신화 정책을 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삼국시대 때 백제왕인 박사가 우리 한자를 그 중국에서 온 한자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일본에 가르쳐주고, 또 인간의 도리나 역학이나 풍수지리나 모든 학문들을 우리가 전수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학이나 풍수지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이것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나라의 모든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배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역학, 풍수, 미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자기가 그동안에 근무했던 근무하면서 역학 풍수지리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풍수지리 책을,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산이나 모든 땅들을 전부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사들여가지고 우리나라의 농민들을 갖다가 소작인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러면은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땅을 모두 사들여가지고 엄청난 땅을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당군을 우리가 숭배하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신도 모셔라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네 번째는 우리 한글이나 우리 말을 못 쓰게 해가지고 이 한글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씨를 갈아라 해서 창씨 개명을 한참 강압적으로 하다가 일본이 2차 대전 때 패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5가지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 원칙에서 우리가 수모를 당하면서 그것이 일반 백성들한테 이것이 세뇌돼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역학이나 풍수지리는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정책에 의해서 미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 생활역학을 통해서 또 풍수지리 학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역학이나 풍수지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장에서 또 하나하나 배우기로 하고요. 이 제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